반갑습니다. 여수입니다. 오늘은 이 병역 기피처가 되어버린 서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시대는 그 과거 준비생들을 병역 면제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과거 급제자가 아니고 과거 시험 준비하는 사람들을 병역을 면제해 준 거죠. 그리고 이제 조선 후기가 되면은 전국의 서원이 막 모후죽순처럼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서원에 등록을 하면은 과거 준비생이 돼가지고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수백 명씩 서원에 모여서 이제 병역 기피를 하려고 하게 되는 거죠.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양반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변천해 가느냐를 한번 살펴보면은, 원래 이 살림은 출처, 그러니까 출사를 하기도 하고 살림의 거처를 하기도 하면서 여론을 주도를 하는데, 그 중에는 아예 출산은 하지 않고 거처만 하는 그런 살림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뱃을 근처에도 안 가본 양반이 많은 거예요. 뭐 그냥 뭐 이름만 양반이고 뱃을 옆에도 안 가본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이게 진짜 양반이냐 아니냐를 처음에는 문과를 급제해서 그 인재풀에 등록이 돼야 양반이었는데, 이렇게 뱃을 근처도 안 가본 양반이 나오다 보니까 양반들끼리 서로 인정을 하면 양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반이냐 아니냐는 저 사람이 문과를 급제했느냐 아니냐, 뱃을 했느냐 안 했느냐 여기에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양반끼리 서로 인정하면은 양반이고 인정을 못 받으면 양반이 아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양반이라는 그 어느 한 그 카테고리가 하나의 사교 클럽이 돼 버렸어요. 대개 사교 클럽이란 게 뭡니까? 자기들끼리 그 노는 데 있어서 뭐 같이 놀면은 그 클럽의 멤버고, 안 끼워주면 멤버가 아니고 이렇게 되는 건데, 양반도 양반들이 인정해서 사교 클럽 멤버로 끼워주면은 양반이고, 그게 끼지를 못하면 양반이 아니게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양반 중에는 말하자면 출처를 통해서 그 높은 직위에도 올라갔고 했던 그 저명한 양반이 있는가 하면은, 시골에서 농사만 짓고 한 번도 빚을 근처도 안 가본 양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양반들 중에서도 계층이 발생하는 거예요. 양반 중에 전국적으로 인정을 받는, 말하자면 역사책에도 이름이 나오는 그런 양반을 국반이라 그래요. 국반. 그런가 하면은 그 도 내에서만 양반으로 인정을 받아요. 서울 가서 얘기를 하면 잘 몰라. 그런 양반을 도반. 그리고 그 고을, 군 내에서만 인정을 받는 양반을 향반. 그리고 이제 뭐 이름만 양반, 사실은 농사꾼인데 이름만 양반인 사람을 잠반, 이렇게 이제 계층이 분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반이 노는 데는 잠반은 끼지를 못하죠. 뭐 향반 노는데도 잠반은 못 끼겠죠. 뭐 이런 식으로 국반이 노는데 도반이 끼지를 못하고, 도반은 향반은 도반 노는데 끼지를 못하고, 잠반은 또 향반 노는데 끼지를 못하고, 이렇게 같은 사교 클럽이 세분화되면서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양반은 원래는 병역을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양반이 병역을 안 하려면은 과거 시험 준비를 하면 되는 거야. 합격할 필요는 없어요. 과거 수험생은 병역이 면제되니까 합격하지 말고 그냥 계속 수험생으로 남아있으면 병역은 면제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향안이나 유안 이런 데 등록이 돼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명색이 뭐 아무리 잠반이라 해도 명색이 양반인데 유안이나 향안에 끼어드는 게 어렵겠어요? 그게 끼어들면은 당연히 병역 면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모든 양반은 다 거기에 끼어 가지고, 모든 양반은 다 향안이나 유안의 이름을 올려 가지고 병역을 면제받는 거예요.
여기 요한이나 향안이나 요한의 이름을 못 올리면 병역면제를 못 받죠. 그럼 나는 양반이기 때문에 내가 마음만 먹으면은 향안이나 요한의 이름을 올릴 수 있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병역은 면제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조선 후기에 되면은 문과 응시자가 수십만에 달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문과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시험을 안 보면은 병역 면제가 안 되니까 시험 보는 흉내라도 내야 되는 거죠. 이 친구 군대 가기 싫어 가지고 미국으로 국적을 바꿨다가 아직도 한국에 못 들어와서 지금 난리를 치고 있죠. 이 사람은 벨기에 왕위 계승 서열 1위인 엘리자베스 공주 여자예요. 남자도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지금 땅바닥에 기면서 훈련을 받고 있잖아요. 왕위 계승 서열 1위가 1982년 포클랜드 전쟁이 터졌을 때 영국의 앤드류 왕자는 전투 헬기 조종사가 돼 가지고 대한미사일 유인 담당을 했어요. 그러니까 함대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함정이 가는데 대한미사일이 날아오면 이 함정이 깨지니까 그 앞에서 헬리콥터를 타고 얼쩡거리다가 미사일이 날아오면 이렇게 미사일을 유인을 해 가지고 헬리콥터가 격추되고 함대를 살리는, 맞으면 바로 죽는 거죠. 그거를 왕자가 그 일을 담당을 했어요. 그리고 앤드류 왕자의 조카인 해리 왕자는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참전을 했어요. 이렇게 그 왕자나 공주들이 솔선수범해서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게 유럽 국가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보면은 선조실록 26년 1593년 3월 11일에 왕자 임해군 이진과 순화군 이보 등을 모시고 함경북도로 들어갔는데 회령에 이르렀을 때 그 지방 백성 국경인 등이 모반하여 왕자와 대신들을 붙잡아 성과 함께 외적에게 넘겨주면서 항복하였다. 그러니까 백성들한테 갑질하다가 잡혀가지고 가토기요마사한테 넘겨줘 버린 조선 왕자하고 목숨 보고 솔선수범해서 나가서 앞장서 싸우는 영국 왕자하고 이 두 나라가 전쟁을 하면 누가 이기겠어요? 그 답이 뻔한 거죠. 세조실록 7년 1461년 7월 27일에는 서울 이외 지역의 생원 진사 및 승보 입학자를 제외하고, 현대에서 승보 입학자라는 것은 성균관 편입생을 말하는 거예요. 나이 40이 넘은 자나 열심히 배우지 않고 한가로이 노는 자는 각각 교관이 예조에 보고하면 병조에 넘겨 군역에 충정하여 나머지 사람들을 징계하고 수령이 학교를 밝게 다스리지 못하면 관찰사에게 영을 내려 엄격하게 단속하도록 하소서. 이렇게 생원진사나 과거시험 준비생은 병역이 면제되는데, 이게 그 문치 국가다 보니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문을 무보다 숭상한다는 생각을 가지다 보니까 이렇게 생원진사나 과거시험 준비하는 사람은 병역을 면제해 줘 가지고 더욱더 학문에 힘쓰게 하겠다, 이제 그런 발상인데, 인조실록 7년 1629년 7월 23일에는 소고군을 충원하기 어려운 폐단이 발생하는 원인은, 이 소고군이라는 건 지방군을 말하는 거예요. 실로 각 고을에 있는 향소, 향교, 서원, 사마소 때문입니다. 향촌의 양반들이 소속하는 단체가 있어요. 여기 단체에 가입을 해야 말하자면 사교 클럽의 멤버가 되는 거예요. 향소는 향촌 자치기구, 향촌의 그 양반들이 자치하는 자치기구를 향소라 그러는 거죠. 향교는
고을에 있는 그 공립학교, 국가에서 운영하는 학교, 서원은 고을에 있는 사립학교, 민간인이 운영하는 학교, 그리고 사마소는 상원진사들끼리, 상원진사 합격자들끼리의 그 협의이고, 일종의 이제 뭐 사마소 같은 거는 이권단체, 일종의 말하자면 이제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 있는 그 권리단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곳에 의지하여 예속된 놀고 있는 장정이 매우 많은데, 많은 경우에는 거의 500~600명에 이르고 아전도 끼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향교나 서원에 한 곳에 500~600명씩 이렇게 모여서 이제 공부하는 핑계를 대고 병역을 기피하는 거죠. 조선시대 서원 설립과 사역 현황을 보면은 이렇게 이제 중종 때 설립이 4개가 됐고 명종 때 4개가 다 이제 그 사역을 받고 해서 했는데, 숙종 때 166개가 설립이 되고 105개가 사역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전주채씨 가문의 경우도 보면은 인조 때 녹동서원이 설립됐고 숙종 때 사역을 받았죠. 그런데 설립된 합계가 417개고 이게 파악되는 것만이래요. 합계가 200개가 사역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사역 수업만으로도 200개나 되고 서원 전체는 417개나 되는 게 엄청나게 많죠. 여기가 수백 명씩 모여 앉아서 공부하는 핑계를 대고 이제 그 병역을 받는 거죠. 근데 병역 면제 특권자는 향소, 사람들의 향촌 자치구의 멤버, 저기 멤버는 또 면제를 받고, 향교, 공립학교 학생, 그리고 서원 사립학교 학생, 그리고 고을 생원진사 협약이고 여기도 또 면제받는 거예요. 이 생원진사는 당연히 앞으로 문과를 봐야 되는 걸로 되어 있으니까 면제를 받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조선 후기에 문과 응시자가 수십만이에요. 그런데 문과 한 번에 한 20명, 30명 뽑아요. 그러면은 수십만이 시험을 보면은 말하자면 뭐 1000대1, 만대1, 경쟁률이 만대1인데 자기 실력을 자기가 알죠. 자기가 합격할 자신이 있어서 응시를 했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병역 면제 받으려고 학원 가서 시험만 보면 병역 면제니까. 이렇게 그 병역 기피처 서원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서원은 이게 병역 기피처이기도 했지만은 그 사림들의 여론 조성의 그 또 바탕이기도 했기 때문에, 이 사림이 여론을 만들기 위해서 서원 학생들을 동원해 가지고 상소를 막 올리고 하는 걸로 해서 여론을 조성했기 때문에 이제 대원군이, 흥성대원군이 집권하고는 막 서원을 전부 철폐를 해버리게 됐죠. 다음에는 신분질서 붕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갚지 않아도 되는 국채라고 생각하고 막 남발한 공명첩, 그 공명첩에 의해서 양반의 권위가 추락하게 되고, 또 그렇게 공명첩을 산 사람이 나무 족보를 사서 신분을 세탁하는, 이런 걸로 해서 신분질서가 완전히 붕괴가 되게 됩니다. 다음에는 그 신분질서 붕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